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 분자생물공학 실험실에 재학 중인 정유라입니다. 저는 오늘 플라보노이드의 생학성을 진행하기 위해서 타이로시네이즈라는 산화요소를 고초균 포자 표면에 발현시켜서 사용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실러스 서틸리스 고초균은 다들 잘 아시는 된장이나 청국장 그리고 나토 등과 같은 발효에 사용이 되는 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초균의 경우는 식용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한 균입니다. 이 고초균은 포자를 형성함으로써 후대에 자신의 유전 물질을 물려주는 그런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고초균 포자의 경우는 단백질이 겹겹이 쌓이는 형태로 생성이 됩니다. 고초균 포자 표면 발현의 장점의 경우 대부분 효소를 얻기 위해서 알고 계시는 방법은 많이 사용이 되는 대장균 내에서 효소를 발현시킨 후에 대장균을 다시 파쇄해서 그 안에서 효소를 분리정제를 해내고, 이 분리정제한 효소를 고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담체에다가 고정화시키는 과정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초균 포자 표면 발현의 경우에는 균을 배양하는 것만으로도 포자라는 담체에 효소가 고정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앞선 실험 과정이 제거가 된 굉장히 편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에 사용이 된 기질은 플라보노이드 중 하나인 플로레틴입니다. 플로레틴은 사과 껍질이나 사과 나무잎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플라보노이드 물질로 굉장히 높은 항산화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에 사용이 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다른 플라보노이드 물질들이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수소화학기가 치환된 경우 기존의 플라보노이드 물질보다 더 높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플로레틴을 생겨난시켜서 이 플로레틴 또한 생겨난이 되게 되면 더 높은 효능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플라보노이드들을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과정은 가장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콜라이나 스트레프토마이시스 같은 균을 대사를 조작을 시켜서 균 내에서 플라보노이드들이 합성되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P450이나 타이로시네이즈 등의 효소를 사용한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타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를 선택해서 이 효소를 고초균 포자 표면을 발현해서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타이로시네이즈는 멜라닌 합성에 사용되는 효소로 사람, 동물, 박테리아까지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효소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바실러스 메가트리움이라고 하는 균주에서 유래된 타이로시네이즈를 사용하였습니다. 균을 클로닝하고 배양하는 과정입니다. 균을 클로닝하는 과정은 LB 배지상에서 다 배양이 되었고, 포자를 얻기 위해서는 DSM이라는 배지에서 키워서 포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은 수상에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 플로레틴의 경우 물에 잘 녹지 않아서 DMSO에 굉장히 높은 농도로 먼저 녹인 후 다시 버퍼에 용해시켜서 이렇게 물에 녹도록 한 후에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고초균 포자 표면에 타이로시네이즈를 발현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벡터 맵입니다. 타이로시네이즈는 고초균 포자 껍질 단백질인 포트 1을 앵크링 모티프로 해서 고초균 포자 표면에 발현이 되었고, 발현을 시킬 때 그 목적 단백질인 타이로시네이즈의 C 말단에 히스티딘을 붙여서 안티히스티딘 반응을 시킨 후에 유세포 분석을 통해서 포자 표면에 발현된 것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표면 발현이 검증된 타이로시네이즈를 가지고 타이로시네이즈 활성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포자 표면에 아무런 효소가 발현되어 있지 않은 DB104라는 균주의 포자와 바실러스 서틸리스의 타이로시네이즈가 발현된 포자로 타이로시네이즈의 가장 대표
대표적인 기질인 티로신을 생명을 시켜보았고, 타이로시네이즈가 없는 경우는 전혀 변환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타이로시네이즈가 발현된 포자의 경우 티로신을 잘 변환시키는 걸로 이제 타이로시네이즈의 활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활성을 확인한 균을 가지고 플로레틴의 생변환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플로레틴의 생변환을 진행을 하고 HPLC 분석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플로레틴이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피크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피크가 어떤 물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LC-MES와 NMR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이 분석을 통해서 이제 플로레틴의 오르도 위치에 수산화기가 치환된 3'하이드록시플로레틴이라는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변한 물질이 기존의 플로레틴보다 더 높은 효능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플로레틴의 대표적인 효능인 항산화 효능을 함께 테스트해보았습니다. DPPH 라디칼 소거법으로 항산화 효능을 확인해보았는데 기존의 플로레틴보다 3'하이드록시플로레틴이 더 빠르게 더 많은 라디칼을 소거하는 것을 보아 이제 기존의 플로레틴보다 훨씬 더 높은 항산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초균 포자의 경우는 고초균 포자에 발현된 타이로시네이즈의 경우는 이제 포자라는 단체에 고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이 끝난 후 원심 분리를 통해서 간단하게 수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끝난 후 원심 분리를 통해서 균을 수거한 후 이제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을 진행시키는 방식으로 재사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재사용을 진행하였을 때 조금씩 이제 반응 속도가 느려지긴 했지만 7번까지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연구의 결론은 타이로시네이즈를 고초균 포자 표면에 발현시켜서 플로레틴의 생변환에 사용을 하였고, 이 생변환에 사용되어서 플로레틴의 경우 3'하이드록시플로레틴으로 생변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자는 총 7번까지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보아서 기존의 효소를 사용하는 공정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모든 연구는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 김준영 교수님의 지도하에 진행이 되었고 저희 랩실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BK21의 지원하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두 분 계시나요? 그리고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플로레틴이라는 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나요? 기질. 들어갈 수 있어서 대부분 이제 안에 대사 조작을 하기도 하는데 대사 조작보다 이제 효소를 타이로시네이즈를 사용을 하면 훨씬 더 빠르고 이제 간편하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서피스 디스플레이를 하셨잖아요. 네. 원래 보통 그냥 인자셀룰러에서 발현시켜가지고 만약 기질이 세포 결정에 들어가면 사실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간편하고 효소 발현량도 높일 수가 있고 서피스 디스플레이 효율이 그렇게까지 막 좋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인자셀룰러에서 발현시키기 때보다. 근데 서피스 디스플레이로 시스템을 만드신 이유가 그 플로레틴이라는 기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연구가 플로레틴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 진행도 안 되고 제가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말도 잘 들었고요. 바실러스가 스포 형성하니까 사용하셨다 하는데 그런 다른 균들도 스포를 하는 그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 바실러스가 더 우수하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일단 지금 사용한 기질 같은 경우는 플로레틴이 화장품이나 식용에 사용이 되는데 바실러스 서틸리스 균은 이제 식용이 가능하다고 이미 알려져 있는 균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성 면에서 이 생명하는데 생명하는데 물질을 사용하는데 조금 더 훨씬 더 높은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앞에. 발표 잘 들었고요. 이 서브트리스의 칼륨신에서 발현할 때 발현하는 발현되는 양을 보는 실험에서 컨트롤을 그러니까 다른 박테리아를 쓰신 것 같아서 DB104였나요? 아니요. DB104가 바시러스 서브틸리스 중에서 저희가 그 유전자 재조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바시러스 서브틸리스여서 DB104의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발현시켰어요. 네, 그 부분이 궁금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 연구를 시작하시게 됐던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플라보노이드들이 핵심이 붙었을 때 인체 내에서 효능이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서 이 플로레틴의 경우에도 그렇게 탈루시네이즈로 전환을 하려고 하셨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하이드로시블이 붙은 드라이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모든 플라보노이드에 대한 전반적인 그냥 영향인 건지, 그래갖고 이제 플로레틴도 분명히 이제 추가적인 확인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뭐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나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만 보면은 플로레틴이 하이드로실을 붙은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그 효능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그게 다 대부분의 플라보노이드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일단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한 거는 맞는데 이 플로레틴의 가장 큰 효능이 이제 항산화 효능이기 때문에 이제 생변환을 시킨 물질과 플로레틴의 항산화 효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통해서 이제 효능이 좀 더 좋아졌다라는 거를 이제 이번 연구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고요.